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교육권은 작아졌는데 왜 학생들이 내는 돈은 그대로인가? 이 실습 부분에서는 좀 교육권 보장이 미흡했지 않나.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을 왜 학생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다 그런 불편함을 다 같이 겪고 있어요. 당연하게 드나들던 강의실, 이젠 쉽게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신입생은 학교를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채 모니터로만 교수자와 동기를 만납니다. 비대면 학기가 시작된 후 우리는 많은 혼란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비대면 학기는 어떠셨나요? 비대면 수업, 우리의 교육은 한 발 나아갔을까요? 후퇴했을까요? 어느덧 비대면으로 맞이하는 세 번째 학기입니다. 중앙대 학생들이 경험한 비대면 수업의 명과 암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널 위해 뛰는 기자들, 널뛰기가 살펴봤습니다. 비대면 학기 약 1년째, 화면을 통해 교수님을 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익숙해진 비대면 학기에 만족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서울캠 총학생회가 실시한 2020학년도 2학기 온라인 비대면 학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시간 강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약 12%, 온라인 강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약 43%였습니다. 학생들은 과연 비대면 수업에 어떤 점에 만족한 걸까요? 만족스러웠던 거는 코딩 수업이었는데 프로그램 돌리는 수업이었어요. 대면일 때는 되게 따라쓰기도 바쁘고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비대면 수업 이제 녹화 강의 통해서 이제 직접 코딩해보면서 이제 스톱 누르고 여유롭게 코딩해보고 막 좀 더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개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임상 실습 인문이라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동영상 강의로 들었는 데가 실기시험이 임상 술기들 예를 들면 정맥혈 체열, 동맥혈 체열, 기관 삽관 기계 술기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건 동영상 강의가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술기라는 게 한 번 보고서 익혀지는 게 아니라 대면으로 한자리에 모여 시험 보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 시험을 과제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가장 보편적이었던 객관식 외에 다양한 시험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죠. 답이 없는 문제를 내준다면 서술형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학자들이나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너의 생각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해라. 그런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끔 그리고 아예 일주일 정도 아예 시간을 줘서 오픈북을 해봐라 이런 느낌. 근데 그런 유형의 시험이 비대면 되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게 내 노력들이 한 학기 동안 쌓은 내 노력이 실수 하나로 무너지는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대면 수업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서술형 문제나 기말 대체 레포트, 과제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찬석 사회학과 교수는 비대면 학기 전환에 따라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변경하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 내에 제출하되 자료 참고가 가능하기에 수업 내용을 이해 및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을 출제했다고 합니다.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회통계론 시험도 계산기 사용이 가능한 오픈북 형태로 출제했다며 공식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단순 계산 실수로 감점하는 일을 훨씬 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험 평가 방식에도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절대평가에서 교수자의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이 수업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보여주었는지에 따라 재량적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비대면 소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느꼈던 게 대면이면은 아무래도 학생 얼굴도 알고 이제 매주 봐야 되니까 교수님께도 되게 인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뭐 그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어떤 점이 불편합니다 막 이런 것도 교수님도 이제 많이 얻으려고 하시고 피드백을 많이 얻으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메일로 주고받는 게 좀 더 보호받는 느낌이랄까. 김정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강사는
비대면 수업의 장점으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것을 말했습니다. 방송화법의 경우 호흡과 발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수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정윤 강사는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발생하는 소통의 부재를 보완하고자 노력했다며 매 수업 영상에서 질문자 칭찬과 더불어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도 부담을 갖지 않고 질문을 쏟아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한 비대면 학기였을까요? 비대면 수업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도 유연함과 능숙함을 보이는 교수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교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비대면 강의지만 수업 질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터져나옵니다. 일단 PPT를 그냥 읽어주시기만 하고 PPT에 녹음만 첨부해서 그렇게 수업이 올라왔더라고요. 녹화 강의가 아니라 PPT만 올라온 걸로. 네, 그래서 그 외에 또 어떤 설명도 없고 가끔 가다가 유튜브 클립 정도만 좀 중간에 껴주시는 거여서 그게 또 중요했던 게 전공 필수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족스러워. 기존에 녹화한 강의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교수진이 있어요. 재사용하는 강의를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죠. 아무리 잘 만든 강의라고 할지라도 시의적절한 예시를 들어가며 새로운 강의를 만들어야 해요. 그게 교수의 의무 아니겠어요? 전달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비대면 상황에서 PPT 자료를 읽기만 하거나 강의를 재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학 본부는 한 학기에 약 6,000개나 되는 강의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죠. 비대면 학사 전환에 따라 장애 학생도 비대면 교육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은 교수의 입모양을 보기 어렵고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줌과 같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시각장애인이 작년에 이제 재학 중인 학생이 2명이었고 심지어 한 명은 저시력이어서 음성 기능을 활용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청각장애인 학생분들께서 자막이 있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희가 작년 학기 초에 자막 도입에 있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네, 저희 학교 내부에서는 이렇게 다 진행을 했고요.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문제도 외부적으로도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같은 문제, 그냥 더 접근성이라는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과 주기적으로 연락해 학습 도우미 배정, 스크립트 지원 등 장애 유형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가피한 비대면 상황에서 실기 실습 위주 학과 학생들은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기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많은 부분이 무너진다. 실습 수업 커리큘럼은 실기실의 이점을 활용하도록 맞춰져 있다고 했는데요. 실기 위주로 돌아가는 학과는 비대면 수업으로 제약을 심하게 받는 편이에요. 대면 수업과 커리큘럼 자체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집에서 작업할 환경이 마련돼 있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간략화된 수업이 진행돼요. 나무를 깎아야 될 수업에서 비누를 깎고 철을 용접해야 될 수업에서 철사를 꼬고 있던 게 기억납니다. 얼마 전 교원 부족 사태를 겪었던 예술공학대학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장비 구비는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었죠.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는 게 그 과목 전체의 유일한 과제였거든요. 그거 하나로만 성적을 평가하는 과목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카메라가 없으면 카메라 있는 학생들 거 빌려서 써라.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안에서도 카메라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사진 모여서 찍고, 그리고 스튜디오 대여해서 사진 찍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 학점이 결정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실습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국악이라 하면 한 공예술 종합학교, 안 그럼 뭐 서울예대도 있을 거고, 뭐 한양대도 있을 거고, 거기는 실습실을 좀 피드백이 엄청 빨랐어요. 네. 근데 그 중앙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거기 안에서 이제 제재하되 이제 학생들이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피드백이 됐는데, 저희는 그냥 5시 반 규정을 해놓으니까, 근데 외부에도 연습실이 비일 때가 안성이라서 지금
기도 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 학기나 저저번 학기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야외요? 네.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근데 철저하게 해서 안 그러면 조금 더 실습실 조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더딘 것 같아요. 캠퍼스 자체에서. 현재 안성캠 예술대 실습실은 5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대 교학지원팀은 검역소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학생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또한 코로나가 완화될 시 야간 개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술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습 문제는 공대, 간호대 등 넓게 포진해 있었습니다. 실습 과목에서 직접 장비를 다뤄보고 해야 장비를 다룰 줄 알 텐데 동영상을 통해 실습하는 모습만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겪었던 경험담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 실습을 할 때 네. 조교님이랑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교수님께서 예년에 비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되게 애들이 좀 실습 장비를 다루는 게 좀 익숙치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도 좀 되게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실습을 나갔을 때 네. 진짜 그 전에 동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리고 동영상에 찍은 기기 모델이랑 실제로 다른 모델이랑 다르면은 이게 비슷해 보여도 사실 처음 하는 거 보니까 완전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병원 측 의사에 따라 실습 여부가 결정되는데 한 학기에 3텀 모두 대면 실습을 진행한 학생이 있는 반면에 한 텀도 진행하지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같은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님에도 실습을 나가는 기회가 학생들마다 다르게 주어졌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4대 병원이 있는 대부분 간호학과 학생들은 실습에 임한 걸로 아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대 병원이 실습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간호대 학생은 간호학과 취업 자소서에 대부분 실습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일을 녹여내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은 3학년에게 실습은 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비대면은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더 나아가 취업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실습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방역을 좀 신경 써가지고 방역 조치들을 좀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실험을 어느 정도라도 어느 대면으로 정도는 해볼 수 대면으로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보장해서 좋겠고. 대학 본부에서는 대면 수업 시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체계적인 방역 시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기 수업은 온라인이나 줌으로 진행되지 않는 과목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권을 보장받고자 대면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지원해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보다 체계적인 방역 아래 유연한 학사가 진행되길 원합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실습실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죠. 비대면 상황에서도 시험은 예외 없이 치러졌습니다. 학생은 공정한 태도로 임해야 하고 학교는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대는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을 선포했지만 암의 세계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법이죠. 작년 인하대 의과대학 재학생의 80%가 부정행위에 참여했다는 뉴스 기억하시나요? 중앙대에서는 공공인재학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대면 학기,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PDF 파일만 주고 그 시험지에 대한 답은 이메일로 따로 제출하는 건데 이게 오픈북 테스트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2시간 동안 감독이 없으면 카톡으로 답을 교환한다던가 이런 부정행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점이 많이 아쉬웠고 아무리 어떻게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해도 어떻게든 이 부정행위를 할 여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들은 사례들도 몇 가지 있기도 해서 예를 들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시험을 본다던가 아니면 카메라 뒤편에 이제 컨닝 페이퍼를 작성해서 붙여놓는다거나 이런 것들. 비대면 시험의 한계인 걸까요? 한 학생은 시험 방식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너무 쉽게 일어날 것 같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죠. 학사팀은 무관용 원칙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워진 지금 학생들은 교수와의 불통,
학생 간의 불통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한 학생은 전화와 대면 만남에서의 대화가 본질적으로 다르듯 온라인 소통도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수의 교수는 학생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빠른 회신과 피드백을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학생들과 소통이 단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관리 수업 있었잖아요. 네네네. 질문도 안 받아주셨고 이게 과제도 되게 터무니없는 걸로 대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연락을 했는데 회신도 없었고 과제 채점도 안 하셨나 봐요 이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아예 A 처리가 됐어요. 과제를 했건 안 했건. 어떤 수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학우분이 문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네. 그게 끝날 때까지 답을 안 한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게시판이 존재를 모르셨던 건지 이메일 보내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좀 잘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유학생의 경우 교수가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질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유학생은 이메일의 경우 격식을 차려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지만 전화를 걸면 귀찮아할까 걱정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카톡이나 줌을 이용한 회의에도 서로의 반응을 확인할 수 없어 진행이 다소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캠 총학은 비대면 학기 지원 방향에 대해 대학 본부는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을 상시 모니터링해 개선, 보완 및 지원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학사 정기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정한 학사 운영을 안정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널뛰기는 비대면 교육의 명과 암을 살펴봤습니다. 비대면 수업 나름의 장점, 보장받지 못한 교육권 등을 파악했죠.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 함께 만들어가야 할 대학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이 이런 학생들이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교육권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권 문제가 더 부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대면으로 나중에 바뀐다 해도 이런 좋은 점들은 어느 정도 좀 유지하면서 대면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보장받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미비함, 교육권에 대한 미비한 목소리가 원래부터 없었던 목소리였냐 하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교육권이라는 의제는 그 전부터 있었던 의제고 헌법에 따라서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저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법 등에 계속 이런 법들을 만들고 있는 이유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기존 대학 교육이 지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며 교수마다 강의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나타났죠. 비대면 상황에서도 교수진에 따라 얼마든지 교육권을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대학 운영진의 역량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바라봅니다.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비대면 학사에 알맞는 유연한 대처, 적극적인 소통, 정당한 교육권 보장입니다. 코로나 학기 그리고 그 이후 대학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학술본부장은 비대면 수업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대학의 원격 교육 지원 환경, 대학 교수의 원격 교육 경험 부족, 준비되지 않은 원격 교육 수행에 따른 수업 질 하락 및 학생들의 불만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20% 이상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해당 제도가 폐지됐으므로 온라인 수업의 효과가 인정되는 교과목은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교수님들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국제미래학회가 펴낸 미래가 보인다 글로벌 사회 2030을 언급하며 2030년 전 세계 유명 사립대학 20개만 캠퍼스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이버 대학 형태로 바뀐다는 예측이 있다며 코로나 이후 달라질 대학 교육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걸 다 떠나서 대면적인 서비스가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적 지원 서비스를 해줄 건지에 대해서 지금도 교육부나
대학 당국이나 고민이 별로 없죠. 또 컴퓨터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빈곤층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제 접근이 떨어지는 거죠. 많은 장애인 대학생들이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못하거나 혼자 있지 않은 공간에 있을 텐데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들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꼭 사실은 대학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적 지원을 방역을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거가 그냥 이렇게 서비스해라 이게 아니라 장애인 대학생도 만나가지고 토론회하고 연구해서 각각별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일단은 코로나가 우리한테 좀 화두는 이제 교수와 또는 학교와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에서 불합리한 권력은 작동할 수 없다. 그런 게 확인된 거죠. 그리고 중교육도 그렇잖아요. 평등하게 교육할 수 있는 거고 수업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 거죠. 좀 더 민주화되고 평등화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서 이제 앞으로 대학교육이 어떻게 하면 민주화되고 인권화되고 또는 대중화될 건가 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대학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에서의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 널뛰기는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취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코로나 탓만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면 수업에서도 존재한 문제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비대면 학기도 약 1년에 접어든 지금 더 이상 처음이라서 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종결이 해결책은 아니죠. 이제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